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이 중국, 러시아랑 동시에 전쟁할 수 있을까? 친구가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와 나토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내년 초 전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국제사회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 두 곳 모두에서 전쟁을 벌이기는 부담스러워 중국의 대만 침공 최적 시기라고는 하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 또한 평화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유출, 남중국해, 대만 문제, 무역 갈등, 인권 탄압, 어느 한 곳도 물러서지 않고 사사건건 대립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몽을 천명하며 글로벌 패권 국가 구축에 시동을 걸고 미국의 압력을 굴욕으로 느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극립한 대립으로 최근 다시 무역 갈등, 수출 규제, 자원의 무기화 이런 소식들이 경제 뉴스의 한 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총 2021년 12월 10일 725억. 매출 18년 2167억, 19년 2609억, 20년 2175억, 영업이익 18년 62억, 19년 118억, 20년 88억, 부채 비율 18년 149%, 19년 128%, 20년 111%, 유보율 18년 1579%, 19년 1646%, 20년 1718%. 해인, 뭐하는 회사일까요? 건설기계,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 선박용 발전기, 물류장비 및 관련된 부품 공급과 정비업이 주요 사업으로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인 미국 캐터필러 및 맷조, 융하인리히, 베르메르 국내 독점 딜러사입니다. 굴착기, 휠로더, 포장장비, 스키드로더 등의 건설, 토목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육상용, 해상용, 석유 시추선, 추진기 등에 사용되는 발전기, 추진기 엔진 등의 발전기 세트 및 비상발전기 건설, 광산업에 사용되는 크러셔, 스크린 플랜트 및 핸드파레트, 지게차 등의 물류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로 미국의 캐터필러사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인의 이슈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업 수혜주, 그리고 방산주. 해인은 캐터필러사의 선박용 엔진 및 발전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사의 선박용 엔진은 어선을 비롯해 군함, 경비정, 감시선, 여객선, 상선, 요트, 어선, 예인선 및 관공선 등 거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지난 2014년 방산시장의 본격 진출 후 시설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해 해군과 해양경찰에서 운용 중인 대형 수송함, 차기 고속정, 다목적 훈련 지원정, 구조 지원정에 이어 최신형 경비함까지 공급 라인업을 완성해 방산 전문 업체로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인은 최근 3강 M&T와 총 581억 원 규모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3,000톤급 최신형 경비함 3척에 주 추진 엔진으로 들어갈 캐터필러사의 엔진 및 감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공급으로 건설장비 부문에 이어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인은 3강 M&T 계약 이전에도 20년 3월 한진중공업과 100억 규모의 대한민국 해군 차기 고속정 4척에 탑재할 주추진 엔진 및 발전기 세트 공급에 본계약을 체결. 19년 4월 한진중공업과 160억 규모의 해군 차기 고속정 및 다목적 훈련 지원정 후속선에 탑재할 주추진 엔진 및 감속기어, 발전기 세트 공급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 19년 1월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와 전투기 지원 장비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사용할 F-35A 전투기의 비항공 지원 장비들 정비 및 수리 서비스 제공. 그 외에도 다양한 공급 계약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의 호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울산 거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용 엔진과 비상발전기는 수요가 늘어나리라 생각되고 해인의 실적도 당연 좋아지겠죠. 따라서 조선업 수혜주, 방산주로서 해인 나쁘지 않겠죠. 북한 자원개발주, 그리고 더해 히토류. 미중 갈등 시 어김없이 등장하는 히토류. 최근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자 중국이 다시 히토류를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대책이 없는 일본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히토류 회사인 중국 히토류 그룹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중국 민메탈, 중국 알루미늄 공사, 간저우 히토류 그룹 등 국유 기업들의 히토류 자산을 합병해 거대 히토류 회사를 만들어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은 37%, 채굴은 55%, 재련은 85%, 생산량은 63%로 모두 세계 1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올림픽 보이콧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해 중국이 히토류를 이용해 압박한다면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에 이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해인은 자회사인 해인자원이 경북 울진의 히토류의 일부인 몰리브덴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히토류 수혜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의 4,200조 광물 자원 개발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인은 자회사 해인자원의 울진 몰리브덴 광산은 현재 생산 단계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유통 사업은 전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산을 하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해인이 히토류 수혜주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만 테마주의 특성상 시장에서 한번 관련주로 인식되면 아무 관계 없어도 그냥 수혜주입니다. 올려주면 땡큐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인이 히토류 수혜주는 아닐지 몰라도 광산, 비광물 개발주로는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이 협력한다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것이고 광산을 개발하고 채굴하기 위해서는 해인이 보유한 발전기, 채굴기 엔진, 그리고 돌을 깨고 분류하는 크라샤 및 운반하는 건설 장비 등 많은 건설, 채굴, 운반 장비가 필요하고 혹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풍부한 히토류마저 채굴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해인은 히토류의 수혜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광산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장비 수요는 당연 늘어나니 해인만큼 큰 수혜주가 있을까요? 북한과 협력해 자원 개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테마주는 기대감에 날아가니 남북관계 개선되길 기대해봅시다. 경기 회복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주. 지난달 5일 미국 의회가 1조 2천억 달러, 약 1,44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근 미국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기 위해 도로, 항만, 교량, 상수도 건설,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항해 EU와 미국은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은 공급망 강화를 비롯해 EU 무역 촉진,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에 최대 3천억 유로, 약 400조 9,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며 한국도 지난 1970년대 집중 공급된 국내 인프라의 상당수가 준공 30년 이상 지나 재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과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프라의 선진화, 첨단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부양을 위해 삽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나서게 된다면 건설주,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인, 나쁘지 않겠죠? 탄소 배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사업. 해인은 자회사 해인산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1000kWp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및 해인 천안 제1공장에 100kWp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가동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에 판매하고 있지만 전력 부문 매출은 전체 매출의 0.5% 수준이라 아주 미미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유럽의 탄소 국경세 등 화력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해인,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배당, 윤석열 관련주, 스마트 물류 사업. 해인은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물류 현장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전반을 의미하는 스마트 물류 사업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서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비롯해 솔브레인, 코스메카 등 주요 고객사와 36억 규모의 스마트 물류 관련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근로기준법 개정 등 한국의 노동 환경이 변화되고 물류센터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무인자동화 스마트 물류 사업으로도 해인,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해인의 청기흥 사회이사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대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네요. 청기흥 사회이사의 임기가 21년 3월 23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임직원 명단에 없습니다. 해인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사관학교 교장,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하신 원태워 사회이사가 새롭게 신규 선임되면서 청기흥 사회이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네요. 설마 윤석열 관련주로만 매수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참고로 시장에서 한 번 관련주면 계속해서 관련주니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워도 좋아도 꾸준하게 배당주는 해인입니다. 17년 30원, 18년 30원, 19년 60원, 20년 120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배당해주니 나쁘지 않죠?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바닥을 헤매는 팔방미인 해인입니다. 세력들이 의지만 있다면 뭐라도 하나 엮어 보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